과분의 집가치가 온다. 누군가 죽을 징조다. 아니요. 그 까치는 사람을 살린다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경상도 깊은 산골에 박씨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29의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이도 없어 홀로 산기슭 오막살이에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인은 무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해가 지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원은 더위를 먹은 것이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과부 팔자가 새서 남편이 일찍 간 것이라 했고 저 여자 곁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오막살이를 지켰습니다. 과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에는 약초가 지천이었습니다. 더덕은 바위 틈에 숨어 있었고 도라지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자랐으며 운이 좋으면 산삼도 눈에 띄었습니다. 과부는 약초를 캘 때마다 산신령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에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오늘도 한 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캐겠습니다. 부디 이 불쌍한 것을 굽어 살피소서. 산은 과부에게 냉정했지만 공평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약초를 내주었고 욕심을 부리면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이치를 알았기에 필요한 만큼만 캤습니다. 오전 나절이 되면 산을 내려와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늘 북적였습니다. 과부도 작은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부 앞을 지나면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부 손탄 약초는 영험이 없다고들 했고 저 여자한테 사면 재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값을 더 낮추면 누군가는 못 이기는 척 사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벌이를 마쳤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과부가 바위 틈 사이에서 도라지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악까악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급박하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과부는 호미를 내려놓고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다가가 보니 까치의 날개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까치는 사람을 보자 더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까치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다치지 않게 해줄게. 무서워하지 마. 까치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과부는 서두르지 않고 한 매듭 한 매듭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올무가 풀렸습니다. 까치는 날아오르려 했지만 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날개 한쪽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치마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한 손으로 까치를 감싸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짚었습니다. 오막사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까치의 날개를 고정시켰습니다. 부러진 뼈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나뭇가지로 고정한 뒤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며칠만 참아라. 곧 나을 게다.
까치는 처음엔 과부가 주는 먹이를 거부했습니다. 짐승의 본능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곡식 알갱이를 까치 앞에 놓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과부가 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까치가 처음으로 알갱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과부의 죽 한 그릇이 유난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날개의 부목을 풀 수 있었습니다. 까치는 방 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있을 곳은 하늘이다. 까치는 한참을 망설이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과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건강하게 살아라. 까치는 오막살이 위를 한 바퀴 돌더니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이튿날 아침 과부가 문을 여니 마당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열매 한 줌이 껍질이 벗겨져 있고 깨끗하게 씻긴 상태였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싶었습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온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벗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잣이었습니다. 탐스러운 잣이 한 움큼 놓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엿새째 아침 과부는 일찍 일어나 문틈으로 마당을 지켜봤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리에 산딸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과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산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가 가져오는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신령은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 까치는 그저 까치가 아니다. 산의 정령이 까치로 변하여 너를 시험한 것이니라. 내 마음이 착하니 복을 내리리라.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복은 곧 화가 되느니라. 과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묘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까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날아와 열매를 물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은행을, 어떤 날은 밤을, 어떤 날은 약초를 물어왔습니다. 까치가 가져온 약초는 신기하게도 과부가 미처 찾지 못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과부는 까치가 물어온 것들을 모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까치가 가져온 것들은 유난히 질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갔고 과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저런 약초를 구하는지, 혼자 사는 주제에 살림이 너무 나아지는 것 아닌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훈장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훈장의 외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훈장댁에서는 사흘밤 사흘 낮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과부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훈장은 과부를 보더니 잠깐 머뭇거렸지만 이내 자리를 권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오늘은 모두가 함께 기뻐할 날이요. 과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고기와 젓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에 밖에서 까악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까치 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더니 오늘 같은 날 또 무슨 기쁜 일이 있으려나? 그러자 옆에서 다른 이가 대꾸했습니다. 하필이면 과부가 온 날 까치가 운다. 이상하지 않소? 그 말에 사람들이 과부를 돌아봤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잔치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는 이가 나타났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훈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훈장 자신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빨리.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들을 살펴보던 의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독을 먹은 것 같습니다. 독이라니.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의원은 잔치상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젓갈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젓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젓갈을 먹은 뒤였습니다. 의원은 난감해했습니다. 독의 종류를 알아야 해독제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장댁 마당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악까악 울며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날개짓은 급박했고 울음소리는 절박했고 깃털은 바람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까치를 보자 흠칫했습니다. 저 흉조를 쫓아라. 누군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까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며 잔치상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젓갈 단지 앞에 내려앉아 부리로 단지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쪼는 힘이 세어 단지가 흔들렸습니다. 과부는 까치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살린 그 까치였습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까치는 과부를 보더니 더 세게 단지를 쪼았습니다. 단지가 기울어지고 젓갈이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의원이 그것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건 독초 가루입니다. 부자라는 독초, 맹독을 품은 투국꽃 뿌리를 말린 가루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맹독이었습니다. 의원은 즉시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의 종류를 알았기에 해독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해독제를 마셨고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훈장은 까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까치가 우리를 살렸구나. 까치가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더니 오늘 우리 목숨을 구한 것이로구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치가 일찍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까치, 혹시 과부네 집에 머무는 까치 아니오? 사람들이 과부를 돌아봤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과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까치가 그대 집에 머문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대가 키운 까치 아니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운 게 아닙니다. 다친 걸 고쳐줬을 뿐입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대 덕분이오. 저 까치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오.
한 노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부가 까치를 살렸더니 까치가 마을을 살렸구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로구만. 마을 사람들도 고맙다는 말이 나왔고 미안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과부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까치가 한 일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독을 탔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훈장은 관아에 알렸고 포졸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훈장의 조카였습니다. 조카는 훈장의 동생 아들로 어려서부터 훈장 댁에서 자란 조카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훈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훈장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재산이 모두 그에게 넘어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카는 잔치 음식에 독초 가루를 몰래 탔습니다. 훈장과 그의 아들이 죽으면 자신이 1000냥도 넘는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까치가 그것을 알아챘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을 봤던 조카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 까치만 없었다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어찌된 셈인고 어떻게 까치가 알았단 말인가. 조카는 형벌을 받았고 백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훈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훈장은 과부의 오막살이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단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대했소. 용서하시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님께서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훈장은 아니라 했습니다. 나도 마을 사람들도 그대를 외면했소. 그것은 잘못이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편견으로 대했소. 훈장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오. 받아주시오. 안에는 옷감과 은자 1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과부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부 안녕하시오. 오늘도 산에 가시오. 조심히 다녀오시오. 장터에서 과부의 약초는 빠르게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샀습니다. 과부네 약초가 제일 좋다니까. 저번에 산 약초 먹고 병이 나았어요. 어떤 이는 집으로 찾아와 병든 가축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과부, 우리 집 소가 아픈데 좀 봐주시오. 닭이 알을 안 낳는데 무슨 약초가 좋죠? 과부는 짐승들을 돌봤습니다. 까치가 늘 곁에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까치는 병든 짐승들을 살피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과부는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부가 돌본 짐승들은 대부분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과부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까치가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과부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과부의 오막살이는 더 이상 낫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붕을 고쳐주고 벽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새지 않았고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과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그냥 나라와 과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깍 하고 한 번 울고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도 까치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 과부가 문을 열자 까치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까치의 깃털에 흰빛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것이었습니다. 날개짓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40을 넘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으며 허리가 조금씩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사라지고 현재의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부는 까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까치는 예전만큼 힘차게 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늙었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까치는 까악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과부는 까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과부는 까치에게 마지막 곡식 알갱이를 주었습니다. 까치는 천천히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과부는 알았습니다. 까치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만남의 때가 있고 이별의 때가 있습니다. 까치도 그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일찍 만나자. 까치는 마지막으로 과부의 손등을 부리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눈발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과부는 까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까치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살린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까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까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곡식 알갱이를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혹시라도 다친 새가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과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까치와 함께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부는 이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원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과부는 늙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늘었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추억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 과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과부의 곁에 앉았습니다. 젊은 까치였습니다. 아마 그 까치의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까치는 과부를 보며 까악하고 울었습니다. 과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알갱이를 내밀었습니다. 까치는 조심스럽게 쪼아 먹었습니다. 과부는 까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를 아느냐? 내가 살린 까치를 아느냐? 까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는 괜찮았습니다. 까치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다고. 작은 생명 하나를 외면하지 않은 그 순간 복은 이미 시작된 거였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일러 까치 보은의 이야기라 부르며
자식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린 것들아, 잘 들어라.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거라.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산신령이 다 보고 계시느니라. 진정한 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무에 걸린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나 하늘은 공평하여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